세간에 알려지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공부법이라는 메타인지력 학습법을 알려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남 스타일이 아주 대성공을 했잖아요, 세계적으로. 그 성공한 그 요소를 가만히 보면 자기 저작권을 포기하고 트위터하고 유튜브에다 그냥 올려버렸어요. 한 번 다운받는데 얼마 받는 걸로 원래 돈을 벌잖아요. 위성에다 올려놓고 이제. 근데 그런 걸 포기하고 그냥 올려버리고, 제작 과정이 창의성 있고 안무, 음악 이런 거를, 이제 음악은 좋은 걸 이미 이거 대박이 날 것 같은데 안무도 거기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내고 이걸 경련을 붙였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안무가들이 와가지고 해서 강남 스타일 이거 말춤을 이제 거기 집어넣고 가랑이 사이로 사람이 빠져나오고 이런 거를 이제 재밌게 사람들이 아주 그 소비 심리와 주제 파악을 아주 정확하게 했다는 점이죠. 두 번째, 상위 인지력 학습에 초인지력이라는 게 있어요. 초인지력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메타인지, 초인지, 이게 같은 말인데요. 자기가 자기 주제를 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떤 사람은, 어떤 학생들은 이제 학원 강사가 얘기하는 걸 다 듣고 이해했어요. 그럼 그것이 자기 건 줄 알아요. 자기가 문제에 나왔을 때 문제를 푸느냐, 문제를 못 풀 수 있느냐를 가지고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아는 문제인데 틀렸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확실히 아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먼저 이제 주제 파악을 좀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도, 출제자가 어떤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낼 것인지, 그 다음에 수능 시험에는 문제를 누가 어떻게 낼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잘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제자가 누구누구라는 걸 만약에 알 수 있다면 그분의 어떤 대학 교수다 그러면 대학 교수의 그분의 홈페이지도 방문하고 그분들이 제자들이 쓴 거라든지 이런 걸 잘 분석해 보면 이분이 중점적으로 내고자 하는 문제는 이런 것일 거다 하는 거를 저자 차원에서 좀 감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상대방이나 손님이나 모자지간이나 또 부모 자식 간이나 이런 그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강연자라면 청중의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직장 상사라면 부하 직원들이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상사 또 부하 직원이라면 상사가 뭘 원하는지를 잘 안다는 것, 이건 정말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잘 알아야만 잘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칭기스칸 학습법이라는 책을 저는 썼는데요. 가만히 이제 전국에 공부 그래도 정규 1등 이상 또 하버드 대학을 가거나 캠브리지 가거나 이런 학생들을 57명을 직접 한 게 아니라 그 어머니한테 전화로 인터뷰 요청을 했어요. 교육연구소 안두고 조영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걸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가르쳤던 스승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교육청 장사를 했으니까 선생님들을 부탁을 해가지고 다 미리 전화하게 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원인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말이 칭기스예요. 칭기스. 칭찬을 많이 하고 기다려주고 스스로 하게 했다는 것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칭기스? 칸이라 그러면 좋겠는데 칸자가 없어가지고 깐깐하게 아이의 적성을 파악해보자 해가지고 4가지를 가지고 칭기스칸 학습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건 사례에 대한 얘기니까 참 대단히 좋은 거죠. 사례 잘 키운 엄마들이 얘기니까. 그것도 태어나면서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를 한정해서 얘기한 겁니다. 시살벌은 여든 간다는 거, 그게 정확한 게 일치되더라고요. 그걸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기 교육을 참 경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조차도 있지만, 메시가 축구를 그렇게 잘하는 데는 어린 시절이 없었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손흥민이요? 당연하잖아요. 손흥정 그 아버지 이강인? 이강인 아버지가 태권도 사범하면서 그 태권도장에서
태권도, 유도 뭐 이런 것 투기 운동은 구기를 못하는 게 제일 싫어해요. 그 부모들이 축구도 좀 해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훈련하고 시범꾼 비슷하게 됐겠죠. 강인이가. 그러니까 지금 잘하는 거예요. 처음에 못하는 듯 했지만 체력이 안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체력이 올라오고 그러면 뭐 그 실력이 어디 갑니까? 메시 죽을 때까지 그 실력은 장착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 인터뷰한 그 대표적인 사례를 좀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릴까요? 이제 저 두 아들을 서울대 진학시킨 사례인데요. 참 한 명도 보내기 힘든데 두 형제가 그 형은 뭐 전국에서 1등 막 이렇게 했어요. 공부를. 그래서 왜 그렇게 잘했느냐고 물어봤는데 그 아버지가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물어보니까 할아버지 때문이다 이거야. 그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제 애들이 콩쥐밭집 동화책을 읽고 와서 엄마한테 얘기해 주려면 귀찮다고 저리 가라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는 바쁘잖아요. 젊은 엄마 아빠는 안 들어주는데 할아버지가 딱 들어주니까 할아버지가 보니까 요걸 잘 발표시키면 얘가 똑똑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됐니 하다가 이게 공부가 잘 되겠구나 해서 가족들 모든 살림살이 다 중지하고 다 모여라. 동네 사람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되도록 많이 모아가지고 앉혀놓고서 그 손주한테 발표를 시키는 거예요. 공주는 어땠고 뭐 팥쥐는 어떻고 얘기. 동생이 저기서 보니까 형이 박수도 받고 칭찬도 받고 사탕도 주고 뭐 과자도 주고 칭찬을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동생도 자기도 해보겠다고 나와서 둘이서 동화책 읽고 발표하는 거가 취미가 된 거예요. 그거 잘 들어줬어요. 또 그것이 나중에 서울대학을 둘 다 가게 된 동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처음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든지 특히 어릴 때 교육이라는 거는 평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하버드 로스쿨을 합격한 박주현 양의 어머니 나중에 제가 모셔가지고 강연도 시키고 그랬는데요. 그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시다가 퇴임을 해가지고 가르쳤는데요. 세뇌하듯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세뇌라는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교육적이지 않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공부가 좋고 공부하면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오고 좋은 배우자도 생기고 지위도 높아지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뭐 이런 거를 세뇌 교육하듯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더니까 공부가 좋은 것이라고 얘가 인식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게 됐다는 건데 참 그것도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뭔 일을 할 때 이게 아주 정말 중요하다고 느껴지면 아마 집중할걸요. 근데 그런 교육을 받아본 바가 없으니까 공부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한 시간 그만두고 하니까 그 어려운 공부가 잘 되겠습니까? 이걸 꼭 해야 되는 거고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해 줘야만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사례는 아이가 아무리 못해도 스스로 하게 놔두는 거야. 계속. 그래서 이제 손 에스더 양 캠브리지 사상 첫 6과목 A 학점을 획득한 건 대단한 수제죠. 그 어머니 말씀인데요. 그 어머니가 아이가 아무리 못해도 숙제를 대신에 뭐 손 붙들고 숙제 써주고 엄마가 거의 한 70%는 해서 거의 다 숙제해 주잖아요. 절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하도 못하더라도 잘 알게끔 보충 설명만 해주고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숙제도 안 해주는 엄마라고 이렇게 찍히기까지 했대요. 같은 엄마들한테. 그랬지만 나중에 그 애가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게 만들었으니까 나중에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애가 돼서 캠브리지 처음 가가지고 그렇게 6과목에 A프를 맞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참 지금 동영상 관계상 10분 이상이 넘으니까 너무 지루한 것 같아서 여기서 끊고 다음 편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타인지력 학습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이제 이 교육을 하기 전에 칼비테 목사
독일 로어 지방에서 작은 교회 목사를 하던 그분이 아들 칼비터 주니어를 태어나게 해서 이제 천재 교육을 시켰잖아요. 참 그 동영상이나 책도 한 권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것도 거의 없어졌다가 그 로버트 위너 교수라는 사람이 이제 하버드대 도서관에서 그걸 발견해 가지고 그 뉴욕 타임즈에 사회면 톱 기사라고 책이 나온 거는 이때가 처음이라 그래요. 이 칼비테 교육법이라는 책이 이제 대히트를 치면서 나오고 그 로버트 위너 교수가 자기 아들을 이 방식대로 가르치겠다 해가지고 그분도 역시 천재로 만들었어요, 아들을. 그런 역사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교육시켰냐. 첫 번째 인간의 지식 도구는 말을 듣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읽어줬다는 거예요. 정확한 발음과 반복해서 이야기하듯 역할놀이해서 애한테 얘기하게 만들고 계속 대화를 통하고 책도 많이 읽어주고 그랬다는 거죠. 특히 뭐 응가한다, 맘마 먹어라 이런 말을 유아어를 절대 쓰지 않고 되도록 학문적인 언어를 썼다고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5살 때 3만 단어를 이해할 수만 있으면 그게 평생 천재가 되는 거거든요. 언어 말을 잘 알아듣는 것이 천재의 지름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꾸준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꾸준히 반복해서 의문이 생기면 흥미를 갖게 하고 답을 함께 공부하고 이런 스타일로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까 6개 국어를 구사하고 14살 때 철학 박사를 받고 16살 때 베를린대 교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적인 뭐 국왕 앞에서 강연하는 건 당연한 건 다른 나라에도 이거 왕하고 뭐 여러 그 중진들 앞에서 기조 연설을 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다 그래요. 그리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사람이었지 뭐 이렇게 우리가 아는 천재 병약하고 괴팍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매너도 좋고 건강하기도 하고 또한 이제 앞마당에다 모래밭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모래 가지고 노는 거 뭐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최소 30분 정도는 반복 훈련을 하고 칭찬과 격려를 아주 많이 하면서 그렇게 애를 키웠다 그래요. 그런 것이 참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반 이제 제가 잘 아는 우리 선배님의 그 교육 방법인데요. 그 반의 학생들한테 학습 분위기가 잘 이루어져야만 공부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단별로 조를 편성해가지고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의존조, 행복조, 답변조, 긍정조, 질문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공부 제일 잘하는 질문조가 그 시간에 배운 걸 질문했다 그러면 그건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걸 너는 꼭 그렇게 질문해라고 말했고 질문조하는 몇 명 학생한테는 긍정조는 저는 선생님 뭐라 그러면 고개 끄덕끄덕하고 예 리액션 하는 거 있죠. 꼭 그렇게 하게 만들고 또 답변조는 즉각 답변을 아주 큰 소리로 하게 성의껏 하게 하고 행복조는 음료수하고 뭐 음료수 갖다가 바치고 인사 잘하게 하고 또 의전조는 주석부 갖다 탁 대령하고 문을 쫙 열어드리고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선생님을 기분 좋게 만들고 다 분위기 좋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급 항상 1등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반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선생님한테 그렇게 잘하는데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싶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장을 활용한 분위기 조성법을 또 이분이 실천하셨는데요. 5분 전에 입실하기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나쁜 질문하지 말기. 근데 선생님이 잘 나가게 신나게 공부 시작하려는데 어떤 학생이 아주 나쁜 질문을 엉뚱한 질문을 해가지고 분위기 확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수업 방해하잖아요, 그게. 담임 선생님 기분을 나쁘게 만든다거나 그 학과 담임 선생님의. 다음에 실력을 인정하도록 한다. 반 전체가 성공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했더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선생님한테 관심을 좀 가져라.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여성에 대해서 조사해가지고 아주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 걸 훈련하기를 가장 좋은 게 선생님한테 관심 두기를 하게 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성함 불러드리기.
작은 일에 큰 관심 갖기. 선생님 뭐 자제분이 뭐 어제 뭐 생일이었다면서요. 뭐 이런 거 알아가지고 얘기해 준다든지 이런 거. 다음 좋은 질문하기. 선생님 기분 좋아할 만한 질문. 또는 아주 그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걸 질문한다든지. 취미 공유하기. 선생님이 낚시를 좋아하면 낚시에 대해서 뭐 설명해 주고 뭐 이런 거 한다든지. 건강에 관심을 가져드리기. 음료수 한 잔 드리기. 유머로 선생님 웃기기. 기분 좋게 해드리기. 대답을 잘하기, 심부름 잘하기 이런 것들을 하면 선생님이 기분 좋아가지고 저절로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상위인지 학습법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생각 위의 생각인 것이죠. 생각 전체를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그걸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거. 고정관리면서 탈피를 하는 것이고 주제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상위인지 학습법에는 자기 통제가 가장 중요해요. 자기 통제. 내가 공부를 얼마큼 더 해야 된다.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이걸 반드시 알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자기 통제. 그 다음에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결과 시험 문제 답이 뭐 90점 이상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컨닝 쳐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그냥 답을 외워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느냐. 그 다음에 계획하고 실행한 다음에 조정하고 이게 제대로 됐는지 이렇게 조정을 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돼요. 우리 시행착오를 나쁜 걸로 알고 있잖아요. 패배에는 교훈이 있고 시행착오에도 공부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뭔가 많이 시도해 본 사람만이 정확하게 뭘 알잖아요. 우리가 컴퓨터를 잘 모르겠으면 이것저것 막 하다가 나중에 딱 알게 되면 그건 절대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거 시행착오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고기학습이라 그래요. 고민해서 기억해내는 거예요. 고민해서. 그냥 선생님이 얘기한 거 딱 외워가지고 바로 그냥 가서 문제하는 게 아니라 잘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나. 그걸 계속 생각하다 딱 생각이 나면 그건 장기 기억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러면 영원히 안 잊어버려요. 문제 해결력을 키워라 이거예요. 그런 걸 해가지고. 그런 게 상위 인지 학습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주제,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라. 내가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 학력으로 치면 우리 반에서 내가 중상밖에 안 된다. 뭐 상하 정도 된다. 뭐 이런 거, 나의 위치를 정확하고 진로 동기를 정확하게 해라. 내가 의사가 되려면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지 뭐 의과대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런 동기를 정확하게 알라. 그렇다면 공부를 하는데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습관을 갖도록 하라. 그래서 실력을 높여라. 공부 방법을 잘 알아라. 그 다음에 인출 단서. 그래서 항상 연상법이라든지 이런 걸 잘하세요. 뭐 반 공부를 하다가 이 학생이 뭘 막 웃겼어. 그럼 그 웃긴 장면을 써놓은 거야. 그럼 그거하고 연관시켜요. 그때 배웠던 거. 그러면 그 문제는 생각 안 나는데 그 웃기는 걸 생각하다 보면 그 문제가 생각난다든지. 그런 걸 인출 단서라 그러거든요. 그런 걸 많이 갖고 있을수록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계획하고 실행하고 조정하고 평가해라. 항상 무슨 일이든 간에 계획을 세우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조정하고 그 다음에 평가해봐라. 이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하고 지식망을 넓혀라. 지식망이라는 거 알죠? 뭐 이건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것도 많이 알아두면 이 다른 것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식망이라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다음에 양을 줄여라.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잘 활용하는 게 좋아요. 메타인지 학습법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는 문제는요. 100년이 지나도 계속 알아요. 그런 거 계속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거 다 버리고 모르는 거 오답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오답 노트만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조금 공부하고도 다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힌트가 있거든요. 사람은 그걸 감출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라는 걸 이렇게 그 주제 파악을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려면 문제는 휴식 시간에 교과서를 잊어버렸다.
그러면 답이 황당할까, 기쁠까, 재밌을까, 아플까, 즐거울까? 어떤 게 답일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쉬는 시간에 교과서를 잊어버렸어.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이거야. 그러면 여기 기쁜 것도 아니고 재미 것도 아니고 즐거움은 아닐 거죠. 그럼 황당하냐 아픈 거냐 어떤 게 답일까? 이런 걸 자꾸 생각하다 보면 독해 속도가 해법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모범 사례를 자주 접하라는 거죠. 해설 달린 기출 문제를 보고 문제 맞추는 습관을 가져라. 출제자의 의도와 핵심 파악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떨 때는 시험 문제 시간 때문에 못 맞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틀린 문제, 맞춤 문제도 문제 해설을 열심히 보아라. 맞춤 문제라 하더라도 틀린 문제는 뭐 당연한 것이고, 요령 없는 공부는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반드시 나오는 문제를 파악해라. 논리 전개 과정을 거치는지 등을 낱낱이 점검하라. 아는 문제를 틀리는 이유. 그건 착각인데 인지 문제고 문제 속에 출제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제 아는 문제를 틀리는 것은 출제자가 틀리기 쉽게 만들어놔서 제대로 읽어보지 않으면 답을 못 쓰게끔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죠. 이래가지고 틀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상인지 학습법 구조도는 교과서 저자의 의도를 잘 학원은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학원에서 내비게이션만 자꾸 쓰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망가지면 절대 길을 못 찾잖아요. 그래서 저자의 의도, 말뜻, 이해력, 지식망을 구축하고 고민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조인지 전략은 어떤 것이냐?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라. 이분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스스로 출제해보고 스스로 문제를 내보고 스스로 답을 찾아라. 가르쳐보는 거야. 또 다른 친구들을 가르치면 내가 정확하게 알게 되잖아요. 가르쳐보면 내가 아는지 정확한지 모르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관계 개선을 해라. 한눈에 보도록 해라. 한눈에 다 쫙 알아볼 수 있게 해라. 자기 통제력. 게으름이라는 게 가장 문제죠. 게으름이라는 게 게으르지 않고 시간을 확보해라. 항상. 그 다음에 기초 지식망을 갖춰야 되고 절차적 지식을 알아야 된다. 절차에 의한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과서 공법을 보면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 되니까 저자를 조사해봐라. 소속은 어디고 출판사는 어디고 어느 학교에 있었고 어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배우는 것보다는 습을 더하라. 학습 중에서 학자는 배운다는 뜻이고 습은 훈련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더 많이 해라 이거야. 그래서 스타 강사한테 배운 걸 들을 땐 다 알잖아요. 그런데 가서 기억할 건 기억하고 외울 건 외우고 이해할 건 이해해야만 내 거 되잖아요. 사진 찍기를 해라. 조사를 주고 사진 찍기를 해라. 딱 한 번에 딱 이렇게 책장을 딱 어디에 뭐가 있고 그림이 있고 어디에 다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 정도로 공부하라. 예습과 복습이 중요한데 특히 예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습은 중요한 건 뭐 당연하죠. 예, 이상으로 두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메타인지력 학습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국어 이 과목에 대한 개념을 학생들이 과연 잘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교사를 했지만 그 메타인지력 학습법을 배우고서 다시 한번 깜짝 놀랐는데요. 국어에 대해서 국어는 뭐 하는 교육이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기능과 같이 그 다음에 이해, 표현, 태도 등을 가르치는 교과목이다 이거야. 수학은 논리적 사고를 키워주고 대수학, 기하학, 미적분학 등의 기초적 지식을 가르치는 교과목이다 그랬어요.
숫자 대신 그 숫자를 대표하는 문자를 써서 수학 법칙을 간명하게 나타나는 수학의 한 분야 이렇게 말했고, 공간의 성질과 공간 안의 물체에 대한 성질을 연구하는 수학의 한 분야라고 말했고,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른 연속 함수의 변화율을 다루는 수리 해석학의 한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그럼 과학은 어떤 걸까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 과학에 관한 지식과 태도, 처리 능력 따위를 가르치는 교과목이다 이겁니다. 그럼 사회는 윤리, 지리, 정치, 경제, 역사 따위의 사회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는 교과목이라는 것입니다. 도덕은 어떤 것이냐? 도덕성을 기르고 정서를 순화시킴으로써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건전한 인격을 갖추도록 가르치는 교과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선 교과목이 된 개념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자, 기억을 할 때 이제 뭐 20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딱 기억하려면 기억하기 어려울지 몰라요. 사과, 오징어, 계곡, 카드, 구름, 새우, 감귤, 바람, 붕어, 노트, 오이, 강, 고등어, 바인더, 바나나, 감자, 빙어, 인형, 언덕, 볼펜 이런 걸 다 외우라 그러면 못 외우잖아요. 그런데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스토리를 조목하는 거예요. 음식은 음식대로, 물속에 있는 건 물속대로, 자연은 자연대로, 내 방에 있는 건 내 방에 있는 대로 이렇게 분석하면 외우기가 쉬워져요. 큰 거부터 음식, 바나나, 오이, 사과, 감자, 감귤 큰 순서대로. 그 다음 물속에 있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징어, 고등어, 붕어, 빙어, 새우 이렇게 외우면 되고, 자연 계곡, 구름, 언덕, 강, 바람. 내 방에 있는 거 카드, 노트, 바인더, 볼펜, 인형. 아까 20가지를 외웠지만 이렇게 조목하면 딱 외우기가 쉬워졌잖아요. 생각나기도 쉽고, 다는 못 외웠다 하더라도 아마 거의 다 외울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방식으로 해라는 거죠. 시험을 대구하기 위해서는 초심을 다져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시험날이라서 너무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을 먹지 말고 늘 먹던 음식을 먹어라. 수능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뭐 특별시계 우리 아들 뭐 한다고 좋은 걸 먹이잖아요. 그게 탈이 나가지고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특히 태음 있는 경우에 이 상추쌈을 너무 먹잖아요. 졸려요. 굉장히 졸려요. 저도 한번 그 태음인이기 때문에 출장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점심시간에 상추쌈을 먹었는데 졸리는데요. 운전하고 그러는데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옆을 들이받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적이 한번 살짝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소식을 할 것. 시험 보기 전에 3분의 2만 먹어라. 그 다음에 좋은 생각, 감사한 생각, 사랑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뇌가 잘 돌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봐라. 그 현장의 장소에 가서 실제 가서도 보고 앉아도 보고 거기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도 다 예상해 보면 훨씬 더 공부하기가 좋아지죠. 폭포수의 법칙을 해라. 폭포수의 법칙이 뭡니까? 감사하게 생각하면 폭포 더 높게 많이 감사할수록 더한테 떨어지는 건 더 세고 행복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서 뇌가 잘 활성화된다는 것이죠. 어떤 선수가 축구 선수가 꼬링을 너무 많이 넣으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면 오히려 더 안 돼요. 노력 역전 현상이 일어나요. 손흥민 선수가 그랬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작년만 해도 그렇게 꼬링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 상도 받았던 사람이 올해는 아주 원래 그게 마음을 한순간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 호르몬 작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폭포수의 법칙을 감사를 많이 하게 되면 직관력이 훨씬 더 좋아져요. 딱 찍어도 정확하게 찍을 수 있어요.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때가 제일 그거보다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발명까지 하잖아요. 그죠? 에디슨이나 이런 분들 봐요. 얼마나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런 직관력도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찍어서 잘 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사회에서 실제로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도 뭐 사업을 하는데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즐거운 마음을 가져라. 일관성이 없지. 항상 집중해가지고 딱 해야지 마음을 풀었다. 이건 좀 쉬운 문제겠지 하다 보면 잘못하면 틀린다는 거죠. 마음을 끝까지 일관적으로 가져라.
자, 이번에는 기억 용량 7 플러스 마이너스 2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7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5 이렇게 더해도 7에다 2를 더하면 9고 7에서 2를 빼면 5잖아요. 5에서부터 9까지 사이의 숫자라야만 외울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한 게 대정대세 문단세 이거예요. 예성연중 인명선 이게 다 세자 네자로 외우잖아요. 그런 걸 이용한 겁니다. 뇌는 그 이상 되면 못 외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방식을 잘 활용하라는 거죠. 두 번째, 통장 번호나 더욱더 복잡한 번호를 외우지 못한다. 그래서 교과서나 저자는 인간의 기억력을 감안해서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도 그런 방식을 썼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즉 단원의 제목, 되도록 제목을 9개 이내로 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장 제목도 1장, 2장 그 제목도 3개 내지 4개. 몇 절 이것도 3개 내지 4개를 넘지 않도록 이렇게 교과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진짜 메타인지력 학습법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자,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을 우리가 잘 알죠.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을 보면 바로 배우면 15분 후에 60%를 망각해요. 60%밖에 남지 않아요. 1시간 후가 되면 50%만 남아요. 그 다음에 하루가 지나면 30%밖에 안 남아요. 그 다음에 이틀이 지나면 25%, 그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면 20%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30일 후에는 한 18%밖에 남지 않아요. 장기 기억에 들어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거꾸로 해가지고 에빙하우스가 말한 망각곡선에 거꾸로 그거를 채워넣지 않으면 기억할 수가 없고, 그 대신 그래가지고 그 몇 차에 걸쳐서 계속 기억하게 하면 장기 기억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에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평생 나와요. 그게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하기 첫 번째 방법입니다. 객관하기, 예습은 전체를 그냥 훑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와 조직만 파악하고 가는 거야. 핵심을 대략 파악만 해야 돼요. 그게 예습입니다. 자, 이제 그 첫 번째 거고 6차 반복 누적 학습법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요. 1시간 뒤에는 50%를 잊어버리고 한 달 뒤에는 80%가 잊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차 예습 객관하기를 한 다음에 구조와 핵심을 파악했다 그랬죠. 장과 이 몇 장에 몇 절이고 뭐 이런 걸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는 거죠. 앞에와 뒤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구조를 알게 되죠. 아, 이게 삼국시대에 상강유역에 있었던 거구나, 뭐 이런 거를 알으라는 거죠. 두 번째 2차 수업에 이제 그런 걸 한강에 삼국시대의 한강의 유역에 뭐 이루어지는 번을 배우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쫙 설명하면 기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였구나 라고 통찰의 기쁨을 느껴라 이거야. 수업 시간에 들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 자, 아까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을 거꾸로 하라 그랬으니까 1시간 내에 50%가 잊어버린다 그랬잖아요. 1시간 이내에 2분 모르는 것만 이렇게 코넬식 노트법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목차 이렇게 써놓고 맨 밑에 잘 모르겠는 것만 쓰는 란을 만들어요. 잘 기억을 못하겠는 것만, 잘 모르겠는 거. 그걸 써놔가지고 그것만 보라는 얘기죠. 1시간 후에 그거를 봐라 이거야. 1시간이 지난 다음에 2분 동안만 그거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3차 학습법이 된 거죠. 그 다음에 4차 집에 와서 몇 시간 후에 또 망각이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집에 와서 2분 동안 또 그것만 보고 잘 모르겠는 내용만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 아주 최소로 공부를 해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게 더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틀 후에 또 다시
2분 동안 그 몰랐던 그 내용을 또 한번 보라는 거죠. 과목이 많고 가기 때문에 뭐 2분 동안 본다 해도 여러 과목이기 때문에 많이 보긴 하지만 그래도 2분 동안 보라 이거야.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또 다시 2분 동안 적어놨던 고내식 노트법에 적어놨던 맨 밑에 있는 그거를 또 한번 보라 이거야. 그렇게 6번을 하게 되면 완전 장기 기억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공부 안 해도 다시 보지 않아도 시험 문제 나오면 정확하게 기억해서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 방법을 잘 이해하게 되면 이 친구는 매일 노는 것 같은데 시험 보면 정확하게, 그리고 자기가 몇 점 맞을 거라는 거 아주 정확하게 알아요, 이 사람은. 근데 왜 우리 그런 아들 있죠? 아주 시험 잘 봤다 그러는데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성적을 발표해 보면 형편없는 애. 그런 학생은 메타인지력이 아주 없는 학생입니다. 메타인지력은 타고난 게 아니에요. 훈련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